안녕하세요. 저는 37살, 결혼 5년차에 접어든 여자이고 남편은 41살입니다. 저는 남편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워낙 일이 고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나 봐요. 거기에 더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고질병도 생기게 되었어요. 워낙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무릎 또한 안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택배 일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시댁일 때문에 그런데요. 저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었고 일을 하기 싫을 정도의 좌절감을 안겨주었어요. 상처가 크다 보니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처음부터 제가 택배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택배 일을 먼저 하고 있었고 저는 일반 회사원이었죠.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도 남편은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몇 번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혼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옆에서 도와주면 그나마 빨리 끝나더라고요. 남편이 다음날 일을 할 때도 체력적으로 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제가 일이 빨리 끝날 때는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 처음에는 운동도 되고 벌이도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좋은 것 같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어요. 남편 옆에서 일을 배우면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택배 일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남편의 도움으로 배정받은 구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끔 진상 손님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젊은 여자분이 고된 일 한다고 음료수를 건네주거나 도시락을 주신 적도 있었죠. 그럴 때 제가 이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 자부심도 느끼곤 했었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일도 손에 붙고 하루에 할 수 있는 물량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제가 여자이다 보니 남편보다 일이 느려서 반대로 남편이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래도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같이 땀 흘리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일이라는 개념보다 함께 운동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왔는데 택배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구역을 나눠서 공백이 생긴 물건들을 배송하게 되었어요. 이때 정말 힘들었죠. 제가 일을 하던 구역을 빨리 끝내고 지리도 잘 알지 못하는 구역의 택배를 배송해야 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나눠받게 된 구역이 시어머니가 계시던 구역이었어요. 하필 성격도 엄청 급하시고 기다리시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었죠. 평소에도 잠깐 시간이 나서 함께 식사를 할라 치면 음식 늦게 나온다고 음식점에서 사장이랑 다툰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밖에서 어머님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나가려고 짐 정리하고 불 끄고 나왔는데 그 시간이 아마 5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걸 못 참으셔서 늦게 나왔다고 엄청 뭐라고 하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면 몸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정도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남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있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니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라며 침착하게 기다리시라고 남편이 확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그때뿐이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택배 일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닭다리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택배는 뭐 이리 많이 주문을 하시는 건지 일주일에 거의 4번은 물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알고 보니 홈쇼핑에서 괜찮은 물건인 것 같으면 무조건 주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에다가 쌓아놓기만 하지 포장도 뜯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십니다. 나중에는 왜 그런 물건들을 사게 된 건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가끔 저에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딱 보니 홈쇼핑 중독이었죠. 자제하라고 얘기를 해드려도 그때뿐 또다시 주문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그 돈 아버님께서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과 저희가 매달 드리는 용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용돈도 줄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화풀이는 저를 향해 들어왔죠. 만만하면 저를 건드리는 게 일이었어요. 나중에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문 앞에다가 택배 놔두고 사진 찍어서 어머님께 문자 전송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고 일을 하겠다고 면접 보는 사람이 없어서 점점 몸이 지쳐가고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남편과 함께 힘을 내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집이 어머님 집이라 택배 물건을 싣고 배를 누르며 어머님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들어가서 쉬고 싶기도 했었고요. 남편도 어머님 집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죠.
잠시 뒤 어머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웃는 얼굴로 택배를 가지고 들어가려던 순간 저를 보며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관 앞에 물건 잘 정리해드리고 왜 그런지 여쭤봤어요. 맨날 우리 집이 늦어야 하는 거니? 예전에는 그래도 빨리 오는 거 같더구만. 왜 네가 일을 하고 나서부터 물건이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냥 우리 집 먼저 주면 안 되는 거니? 속 터져서 기다리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다. 어머님, 그게 원래 일을 하시던 분이 그만둬서 그래요. 조만간 사람 구해지면 그때 빨리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부터 드릴 수 없는 게 제가 원래 하던 구역이 기본 배정된 곳이기 때문에 먼저 끝내고 이쪽으로 와야 돼요. 안 그럼 기름값이 더 많이 들어요. 거기다 이쪽은 출근 시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먼저 하게 되면 하루 배정받은 물량 끝낼 수가 없어요. 차가 너무 막히거든요. 얼마 걸리지 않을 테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죠? 좋게 좋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표정에는 불만이 한가득이셨어요. 그리고 뒤이어 남편이 와서 함께 저녁 먹으려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제 옆에 계시던 어머님께서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마디 하셨고 저녁 먹기 전 그런 말을 들으니 밥도 안 넘어가고 결국 집에 도착해 샤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택배일 하면 땀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한 건데 무슨 여자가 땀 냄새가 왜 이리 지독하냐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녁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떨어져서 앉아 먹으라고 남편 귀에 안 들어가게 저에게 조용히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정말 꾹 참았습니다. 괜히 싸움만 커지면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남편, 저녁도 못 먹고 잠 한숨 못 자고 일을 해야 하는 상상을 하니 사고 날까봐 오히려 그게 더 두렵더라고요. 사람이 인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고 또 참았어요. 좋게 좋게 얘기한 적 몇 번 있긴 했죠. 제가 땀 흘리며 일하니까 택배 밀리지 않고 제 시간에 받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어머님께선 밥 벌어 먹을 수 있게 일거리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더 큰 소리 내셨습니다. 그냥 빨리 사람이 구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참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어머님 전화였죠. 받아보니 시누이 결혼 전에 잠시 어머님 집에 예비 서방님이랑 같이 들릴 것 같다며 음식 준비하는데 일손을 도와주길 원하셨어요. 토요일 점심때 온다고 약속 잡지 말라는 말이었죠. 시누이가 평소에 저를 잘 따르고 좋아해줘서 어머님께서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게 기분 좋진 않았지만 알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시누이는 부유한 집안과 결혼을 하는 것 같았어요. 대충 들어보니 모 기업 회장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능력 좋고 이쁘기 때문에 따르는 남자들이 많았다는 말을 남편에게 몇 번 듣기도 했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예전에 어머님 집에 택배 물건 내려줄 때 잠시 얼굴 한번 본 적은 있었는데 예비 서방님과 그때 인사를 나누게 되었었죠. 여자가 택배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여자가 택배 일하는 건 자기는 처음 봤다면서요. 잠시 대화 나눠봤었지만 인성 바르고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시누이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토요일이 되었고 어머님 집에 일찍 도착해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줬어요. 정말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셔서 너무 정신이 없었죠. 그래도 무사히 제 시간에 음식이 끝이 날 수 있었고 시간 맞춰 시누이와 예비 서방님이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 좋은 대화가 오고 갔고 아버님과 남편이랑 서방님은 따로 술상을 차려줘서 남자들끼리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결혼식 전에 이렇게 모두가 모여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기분이 좋았어요. 덕분에 어머님께서도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과일 내와라 설거지하라고 저에게 잡일을 시켜도 시누이는 그냥 앉아만 있지 않고 제 옆에서 일손 도와주며 말동무해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상황을 잘 이끌어 주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기분 나쁜 말투 하나하나 그냥 넘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머물다가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고 집에 가서 다음날 늦은 오후까지 쓰러져 남편과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몸의 컨디션을 회복하고 월요일부터 힘차게 하루를 시작했죠. 택배 일을 하기 전에는 몸무게가 55kg이었는데 지금은 45kg을 유지하고 있네요. 먹어도 칼로리 소비가 빠르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하게 되면서 몸에 좀 무리가 오기 시작했는지 가끔 어지러울 때가 있었어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에 접어들면서 현기증이 자주 일어났고 남편에게 증상을 얘기한 후 과로인 것 같다며 자신의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제가 하는 일까지 남편이 도와주게 되었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남편이 감당해야 해서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한 구역에 사람이 빠지게 되다 보니 그 공백이 불어오는 파장은 너무나 컸었죠. 제 주변에서도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황까지 만들지 않기 위해 옆에서 최대한 많이 도와줬고 주말에는 긴 시간 동안 잠을 자며 몸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었죠. 그런 반복적인 일상 속에 그래도 차곡차곡 모여가는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는 희망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시누이 결혼식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대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일이라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따라 일이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날은 일이 정말 잘 풀리는데 어떤 날은 일이 너무 안 풀려서 하루가 꼬이는 그런 날이요. 그때가 일이 엄청 꼬인 날이었죠. 주소지가 잘못 적혀 있어서 고객에게 전화가 와서 다시 되돌아가 직접 손님에게 전달을 했고 하필 도로에서 차 사고가 나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막혀있는 상태라 예상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어버렸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물인 시댁은 저녁 11시가 돼서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최근 들어 몸도 안 좋아서 그런지 식은땀까지 나고 있었죠. 어지러운 상태에서도 마지막 집이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생각하며 없는 힘 쥐어짜면서 차에서 물건 내리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보며 인사를 해왔고 고개를 돌려보니 예비 서방님이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인데 왜 시댁에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님께서 서방님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셔서 술 한잔 한 것 같았어요. 집에 가려고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였다며 기다리고 있었다길래 마지막 집 돌면 저도 끝난다며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인사를 했죠. 그런데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는지 도와주겠다고 엘리베이터까지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많은 짐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짐들이 전부 무게가 상당했었죠.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어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거절하지 못했어요. 미안했지만 고맙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꼭대기층부터 물건을 내려주며 거의 끝나갈 무렵 꽤 부피가 큰 물건이 있는데 한쪽 편에 잘 놔야 해서 서방님이 옮겨주고 계단으로 내려오겠다며 저 먼저 내려가라고 하길래 밑에 층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님 댁이었죠. 도착한 김에 서방님이랑 물 한 잔 먹고 끝내면 될 것 같았어요. 마지막 집이기 때문에 그때 긴장이 좀 풀린 상태였는지 현기증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문을 여셨고 어머님께 밝게 웃으면서 늦어서 죄송하다고 택배 물건을 드리면서 물 한 잔 먹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일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가 난다며 물건이 너무 늦게 왔다고 일 똑바로 하라는 말을 동네 떠나갈 정도로 크게 소리치시더니 택배 박스를 제 얼굴에 내려치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고 시야가 어두워졌어요. 비틀거리며 몸을 지탱하고 너무 놀라 얼굴을 만지면서 어머님의 돌발 행동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택배 박스로 제 머리를 한 대 더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서 돈도 쥐뿔도 없는 집안이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면서 가진 게 없으니 몸으로라도 떼어야 하지 않겠냐고 상처되는 말을 하시더니 저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아까우니 당장 자기 앞에서 사라지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큰 소리로 화를 내신 어머님의 목소리 때문에 아버님께서 달려 나오셨고 며느리에게 왜 그러냐며 어머님께 뭐라고 하고 있는데 꼴 보기 싫으니 빨리 사라지라고 화를 내며 문을 닫으려 하는데 계단에서 서방님이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화들짝 놀라며 왜 거기에 있냐고 더듬거리시는데 서방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단을 내려오시더니 어머님 앞에 서서는 눈을 치켜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두 얼굴을 가지셨네요. 그동안 수정씨가 어머님 닮아서 천사 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어떻게 가족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손아래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혀 알지 못한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나 충격이네요. 제 핸드폰에 어머님께서 하신 행동 전부 녹화해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이런 집안이랑 결혼했으면 제 인생도 끝이 날 뻔했네요. 아니 박서방 그게 아니라 워낙 며느리가 딸 같아서 친해서 그런 행동이 나온 거야. 뭘 그런 걸 다 녹화하고 그래.
그리고 몹쓸 짓은 아니지. 나는 시애미를 떠나 물건을 받아야 하는 고객이기도 하잖아. 그러니 이런 부분은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어? 이런 것들 모두 일의 연장선이잖니. 내가 울 며느리랑 얼마나 친한데. 안 그러니? 저는 너무 억울하고 쉬지 않고 일해서 물건 갖다 드렸는데 이런 대우를 남이 아닌 가족에게 받게 되자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그동안의 과로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저는 응급실에 누워 있었고 쉬지 않고 무리하고 일을 하다 보니 과로가 오게 되었다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간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남편은 돈도 중요하지만 몸이 더 중요한 거라면서 택배 일을 그만두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남편 외에 어머님과 아버님, 서방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렵게 입을 떼면서 하는 말이 시누이와 서방님의 결혼이 파토 났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어머님의 잘못된 행실이 서방님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온 것 같았어요. 시누이와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앞으로 몇 번을 볼 테고 아이까지 낳게 되면 뭘 보고 배우겠냐며 가면 속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된 이상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뒤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누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죠. 좋지 않은 말을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듣게 된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다친 곳은 없냐며 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를 대신 받게 되었죠. 어머님께선 뭐하고 계시냐니까 시누이 결혼 파토난 충격에 쓰러져 누워있다며 저를 더 크게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님과 저는 지금까지 냉전 중이에요. 저 때문에 재벌집 사이 떠나갔다고 엄청 증오하고 계십니다. 절대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평생 인연 끊고 살자고 하네요. 그리고 서방님께서 저에게 그때 녹화된 영상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절대 용서해주지 말라며 그런 행동 한두 번 넘어가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대한다며 고소하라고 결정적인 증거를 저에게 전달해 주었네요. 엄청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며 택배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서방님과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남편도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엄청 난리가 났었죠. 결국 모든 일은 어머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이 어머님께 얘기했어요.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으면 이 영상 가지고 고소하겠다며 남이 아닌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용서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친정에 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은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택배 일하면서 후회한 적은 없어요. 고마워하신 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어머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용돈도 다 끊은 상태입니다. 시누이도 어머님을 많이 원망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버님도 정말 많이 실망을 하셨는지 집에 잘 안 들어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제가 아닌 어머님이세요. 얼마나 오래 버티실지 두고 볼 거예요. 그리고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셔도 받아줄 마음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참 지금 현재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바쁜 일상 때문에 아기를 가지지 못했지만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며 지내다 보니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지난 일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